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폭삭 소어스다 사막을 보고 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막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울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유와 박보검이 함께 출연한다 라는 이유로 보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했던 진심과 깊이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이르러서는 그 감정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이야기의 결말로 향하는 여정에서 부모님의 삶, 가족 간의 관계, 삶이라는 긴 여정의 무게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눈물바다 버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적절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을 깊이 건드린 파트였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은명이가 수술을 마친 아버지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전거, 레코드, 의자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는 정작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은명이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울컥하며 아빠 왜 그렇게 말랐어? 라고 말할 때 같이 오열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상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이해가 폭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대사뿐만 아니라 연출과 표정들이 모든 세월과 감정이 함축된 울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이야기를 넘어서 나 자신이 부모님의 자식으로 살아온 시간까지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되지 않았지만 부모가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지 한번 제대로 느껴본 느낌이었습니다. 양근명과 양은명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나도 엄마 아빠에게 금명이었고 은명이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본 적은 없어도 그들의 눈물과 웃음, 절박함과 따뜻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다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시작된 회상 장면들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자식이었을까? 나는 부모님 속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었을까?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결코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부족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끝내 서로에게 헌신하죠. 그리고 그 헌신은 때론 작고 때론 커서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관식과 애순이 병원에 함께 가는 장면도 잊지 못합니다. 노인 부부가 병원에서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 느껴졌던 불쾌함은 단지 국중 상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만 가도 바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참고 또 참던 관식이가 결국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금명이의 시점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분노의 언어는 단지 화가 아닌 존재로부터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엔딩은 개인적으로 무척 만족스럽고 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말과 비슷한 흐름이라 끝까지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먹먹한 주제를 끌고 오다가도 끝을 너무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고 적당한 여운과 따뜻함으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꽃이 완전히 피어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막은 애순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붓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야기가 단지 3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애순이라는 한 여성의 한 어머니의 70년 인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애순이의 청춘과 중년을 아이유와 문소리가 한 인물로 연기함으로써 서사의 무게를 정확히 전달해냈죠. 그래서일까? 저는 이 드라마의 진짜 주연이 아이유와 박보검이 아니라 문소리와 박해준 같았습니다. 인상 깊은 캐릭터를 꼽자면 조연 인물 중 현숙이었습니다. 파마로 곱슬곱슬했던 머리가 점점 펴지듯 구겨졌던 마음도 애순과 관식을 만나 퍼져가는 그 과정이 인물의 심리와 행동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은명이가 찹쌀떡을 파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애틋하게 바라보고 은명이가 사고를 쳤을 때는 아빠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현숙이 그리고 결국엔 미운 아빠를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그 장면에서 또 감동받았습니다. 마음이 다 퍼졌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김원석 감독님과 더불어 임상춘 작가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도 아니고 억지 감동도 아니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 서사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점이 이 드라마를 단순히 눈물 짜는 가족극, 감동을 강요하는 신파가 아닌 생각을 던져주는 작품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라는 역할 속에 부상길과 양관식을 대비시키는 연출도 좋았습니다. 그 시대 아버지들의 자리를 여러 유형들을 정확히 그려냈고 약한 남자는 있어도
악한 남자는 없는 세계관이 뚜렷했습니다. 결국 가족이나 서로의 부족함까지 보듬어주는 공동체라는 걸 이 드라마는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차를 좋아하던 관식이가 벤츠 사줄 돈으로 아들을 걱정하며 타보지도 못한 이야기라던가 새벽에 바카스를 먹으며 출근 준비하는 장면이라던가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나니 그 장면들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쉬움이라기보단 호불호가 있을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년 금명, 은명을 연기한 배우들이 워낙 동안이다 보니 분장으로도 세월의 무게가 100% 담기진 못했던 건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결혼식 장면에 등장한 만물상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산상 나이가 100살을 넘을 듯한 설정도 눈에 띄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전반적인 완성도에 비하면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엔 여메란 배우도 환생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판타지라는 걸 다시 깨닫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 마음속에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그저 시대극도 가족극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혹은 지나갈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바다 같고 아버지의 사랑처럼 산 같은 이 드라마는 내 일상의 소중함까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회차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저는 이 드라마로 인해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